자, 이번에는 컴포트와 어시스턴스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아주 이제 그 신기술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가격이 230만 원이라서 좀 개별 옵션 가격으로는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를 그 포함한 파크 어시스트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제 360도 서라운드 뷰가 이제 보여주네요. 그리고 어 무슨 정션 뷰라고 해가지고 어디 좀 그 교차로에 들어갈 때 좀 이게 추가적인 시야를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라운드 뷰 카메라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파킹 서포트라는 게 있네요. 요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서라운드 뷰인데 3D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좀 올 어라운드 뷰가 더 낫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 워닝, 그러니까 탈출 경고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탈출 매뉴버 워닝, 그러니까 탈출 때 어, 뭐야 차선 변경할 때 좀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한 상태에서 매뉴버링 어시스트라는 게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선 변경 시에 좀 뭔가 측면에서 다가오는 그런 거를 경고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넣어준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서라운드 뷰랑 요거를 같이 넣습니다. 자, 나이트 비전은 아무래도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그런 게 되겠는데 지금 어디에 보이는지 좀 요 이미지에서는 좀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여기쯤에서 보이지 않을까. 네, 제가 짐작은 그렇게 합니다. 네, 혹시 제 말씀이 틀렸다면은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요게 이제 3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좀 좋기는 하지만은 좀 가격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어시스트는 네, 이게 아무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차에서. 아, 근데 이거를 넣으니까 액티브 파킹 서포트라는 거를 빼야 된다고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그냥 액티브 파킹 서포트를 그냥 살려두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있네요. 네. 그래서 뭐 30에서 210km까지 되고 스탑앤고 기능이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는 스탑앤고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막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만 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지만은 좀 요거는 그래도 좀 살려두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쪽 옵션을 좀 보겠습니다. 요 인테리어 여기 보면은 4존 에어컨이 있네요. 네. 이게 뒷자리 송풍구 아랫부분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5.9인치 스크린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20만 원인데요. 네, 넣어주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1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는 뒷자리가 이렇게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좀 간이식으로 좀 앉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인데요. 이 차는 뭐 기본 4인승으로 나온 차이긴 하지만 또 뒤에 짧게라도 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앞자리 통풍 시트가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랫줄 보니까는 앞자리 통풍을 포함한 마사지 기능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제 생각에 둘이 충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사지 기능을 포함한 걸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넣으려고 했더니 이거를 넣되 그러니까 18방향 시트를 포기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사지 기능은 그 14방향 시트에만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290만 원이 추가되는 반면에 90만 원이 다운되죠. 그래서 230만 원이
더해지는 거라서 요거는 변경을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측면 에어백이 옵션으로 되어 있네요. 네, 요건 넣어야겠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납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지 패키지. 요거는 이렇게 보니까는 앞에 여기 센터 터널 부분에 거기에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뒷좌석에도 어딘가에 좀 수납 공간이 들어가는군요. 네. 네, 요거는 좀 넣어주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넣어주겠고요. 액센트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액센트 패키지 뭔가 한번 볼까요? 눌러보면 뭔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색깔로 이렇게 액센트 주는 게 패키지화 돼 있네요. 저 요거는 그냥 고르진 않겠지만은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렇게. 자, 이걸 누르면 충돌한다고 나오겠지만, 빠진 거, 넣은 거. 이렇게 다크 실버 이런 게 있네요. 아니면 외장 색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기만 할게요. 이렇게 이 차가 지금 외장이 흰색이었으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네요. 네. 요거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필수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장된 키가 있는데요. 그 익스테리어 컬러, 그러니까 외장 색깔로 페인티드가 된 그러니까 도장된 키가 있고, 그 다음에 키 파우치 가죽이 있네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키 파우치네요. 네. 근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출고될 때 지급되는 두 개의 키에 도색이 되면서 키 파우치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좀 그 필요를 느낄 때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안전벨트 색깔 바꾸는 것들이 쭉 나오네요. 한번 그냥 요거 선택 눌러만 볼게요. 좀 어디가 바뀌는지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뺐을 때 벨트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아니면은 빨간 벨트, 브라운 색깔도 있네요. 네,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뭐 원하시면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벨트와 관련된 종류가 되게 많네요. 재밌게도.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크로노 스탑워치. 요거는 요 가운데 스포츠 크로노 요 아날로그 스탑워치 있잖아요. 그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색깔을. 특히 흰색으로 바뀌네요. 흰색 또는 지금처럼 빨간색. 그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요거는 그냥 개인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백이 있죠. 요게 좀 여기 그래픽으로 구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뒤까지 이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스키백은 좀 뭐 스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요거는 글쎄 꼭 필수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인테리어였고요.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추가해야 될 옵션 가격이 3,040만 원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할 차례는 인테리어 레더 가죽으로 뭔가 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 트렁크의 바닥에 뭔가 색깔을 골라주라고 이렇게 하네요. 일단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에 따르면은 트렁크 바닥 매트인데 그게 이제 앞뒤로 바꿀 수 있어요. 앞뒷면 다 쓸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테두리를 가죽으로 좀 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색깔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가 있군요. 요것도 좀 이미지로는 여기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0만 원인데 요거는 필수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역시 가죽 엣징이 되어 있는 바닥 매트인데 요게 좀 그래픽에 나올까요? 나오나 한번 이거 빼보겠습니다. 좀 미묘하게 차이가 여기에 구현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테두리를 빨간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 잘 보일지. 여기 그래픽에서는 좀 이 바닥 매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어감상 좀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센터 콘솔에 수납함 덮개에 포르쉐 그 크레스트, 그러니까 로고 얘기하는 거죠. 방패 모양의 요거를 넣어볼게요. 아, 요거는 또 하려고 하니까는 실내 가죽이,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가 가죽 옵션이어야 되는군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 이게 구분 가죽 파셜 레더일 때는 이거를 할 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요거는 모델 로고일 텐데 요것도 뭐 여기 자리에 타이칸이라고 이렇게 4S라고 들어가는 건데 요것도 아마 뻔에 뻔자로 제약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가죽 인테리어를 하라고. 네. 요거는 필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머리 받침대에 그 포르쉐 로고인데 앞좌석에만 할 수 있고 앞뒷좌석 다 할 수 있죠. 요것도 왠지 제약이 걸릴 것 같아요. 요거는 안 걸리네요. 음, 네.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요거는 좀 그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네. 앞좌석만 할 수도 있고 앞뒷좌석 다 할 수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수납함 덮개에 그 포르쉐라는 로고 넣을 수 있는지 요것도 역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머리 받침대는 이게 이제 부분 가죽 인테리어도 되지만 요 아래 여기 그 수납함 덮개 뭔가 가죽 관련된 가공을 할 때는 이제 최소한 가죽 인테리어에다 하는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닥 매트, 이제 가죽 엣징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가죽 엣징인데 딥 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엣징인데 그러니까 가죽 테두리인데 뭔가 좀 더 두꺼운 모양이에요. 느낌상. 네,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좀 보여드렸던 그런 옵션 이름과 비슷한데 이 트렁크의 매트에 그 뭡니까 가죽 엣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키 파우치를 이제 그 가죽 키 파우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구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브리프 케이스 레더. 이것도 파는군요. 네. 같이 출고품에 네 이런 게 좀 재밌습니다. 일단 가죽과 관련해 가지고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이스텍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스텍스인데 요거는 일단은 그 합성으로 만든 그런 저기 재질이라고 그렇게 이제 읽은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좀 알칸타라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좀 이 사진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이 열선 스티어링 휠과 같이 이제 들어가는군요. 네. 레이스텍스가 이게 스티어링 휠이 있고 이제 바닥 매트에 엣징, 네, 테두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바닥 매트에 좀 더 이렇게 두껍게 하는 그런 게 그 엣징이 11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의 바닥 매트 역시도 엣징으로 레이스텍스를 할 수가 있고요. 실내 천장을 이걸로 하는 거가 280만 원입니다. 네. 여기서도 좀 필수라고 생각되는 거는 없긴 한데 굳이 꼭 하나만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 스티어링 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알칸타라라는 말이 조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거기에 해당하는 걸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드. 네. 이게 팔다오 다크라는 네, 오픈포 우드군요. 네. 그러니까 실내에 좀 우드 트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실내가 되나? 여기 이렇게 층이 져가지고 아래 위로 우드가 되네요. 이 도어 쪽에. 네. 여기도 어디 센터 콘솔 옆면의 벽도 우드가 들어가네요. 네. 근데 요거를 240만 원 들여가지고 좀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네. 네. 자, 이번에는 인테리어 카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카본 맷 인테리어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실내에 좀 들어갈 만한 데를 다 카본으로 하는 게 290만 원인 것 같고요. 한번 넣어보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우드로 돼 있던 부분들이 좀 카본으로 바뀌네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필수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스티어링 휠 카본,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여기 그 스포크에 카본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히팅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뭐 이제 실내 한 군데만 좀 카본을 한다 했을 때는 요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는 지금 위에랑 옵션 이름의 차이를 보면은 가격은 똑같은데 그 요 림, 여기 부분을 그 레이스 텍스를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네. 근데 요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지만은 필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실 가드 카본 매트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어디 부분이냐면은 도어 실 가드가 보통 문 열었을 때 그 드러나는 그 로고가 있는 그 자리거든요. 요거는 한번 요걸 눌러서 한번 볼까요? 여기요. 네, 거기가 저 카본 매 이제 카본으로 되는 거고요. 일루미네이티드니까 조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150만 원입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어쨌든 조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택했을 때 만족도는 꽤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순정 상태군요. 네. 아무것도 선택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은색의 조명이 안 들어오는 타이칸 포에스 로고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여기에 로고인데 그거를 뭔가 좀 본인이 원하는 로고로 바꿀 수 있는 거네요. 네. 퍼스널라이즈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앞에고 뒤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좀 명역이 작긴 하지만 앞뒤가 다 그렇게 한 게 이제 400만 원입니다. 예, 요거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카본도 좀 필수에 해당하는 옵션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인테리어 알루미늄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기 보면은 알루미늄 롬버스 인테리어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그냥 넣어보기만 할게요. 참고적으로. 그럼 실내에서 이 도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 콘솔 좌우 부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는군요. 그게 170만 원인데 일단은 뭐 필수는 아니니까 다시 빼겠습니다. 두 번째로가 330만 원짜리로 다소 고가인데요. 퍼스널라이즈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도어 실가드인데 브러시드 알루미늄의 블랙이에요. 근데 조명이 돼요. 여기 어딘지 한번 좀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여기 부분인데 이 가운데 로고가 타이칸 포에스가 아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로고를 이렇게 요청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요거를 빼면은 순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퍼스널라이즈드는 아닌 그냥 일반 브러시드 알루미늄으로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까 그 퍼스널라이즈드랑 여기 이미지가 같은데 요거는 그냥 요 프로그램 상에서만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1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도어 실가드 브러시드 알루미늄 블랙인데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로고에 조명은 안 들어갔지만 이게 브러시드 알루미늄 블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알루미늄 항목에서도 필수라고 생각되는 거는 좀 눈에 띄지는 않는군요. 자, 오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패신저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아이고, 다시 넣어볼게요. 여기 부분이군요. 뺐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디스플레이가 넣으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디스플레이가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필수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요거는 타이칸에만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타이칸의 본연의 특징을 살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필요가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보스랑 부메스터 3D 하이엔드 서라운드가 있습니다. 보스는 지금 보면은 14개 스피커로 되어 있고요. 710W로 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그리고 부메스터는 뭐 훨씬 높겠죠, 당연히. 21개 스피커로 돼 있고 이제 1455W로 출력이 2배네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둘 중에서 할 수 있다면은 뭐 이제 부메스터를 하는 게 좀 더 낫긴 하겠지만 뭐 필수로 부메스터를 다 넣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보스는 넣어주자 하는 정도로 네,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 이 퍼포먼스 항목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일렉트릭 차징 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충전구가 전동식으로 하는 게 옵션으로 해놓은 모양이군요. 요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네,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에 요 충전구가 있는데 거기를 핸드 제스처, 그러니까 손짓으로 이렇게 여는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이게 옵션으로 돼 있어요. 네. 요거는 글쎄 넣을까요, 말까요? 저도 좀 이게 필수인가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네, 네 일단은 넣는 걸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기차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좀 넣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전기차 충전소도 많아지는데 좀 남들 앞에서 좀 뽐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셀프 세차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히트 펌프라는 게 있죠. 히트 펌프는 이제 전기차의 옵션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양인데요. 차에서 좀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좀 열과 관련된 그런 기구들을 작동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조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정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초기에 전기차를 탔던 분들은 이제 겨울철과 여름철 사이에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그걸로 좀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좀 요거를 넣으면 아무래도 정신건강상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10만 원이라는 돈이 작지는 않지만 좀 요걸 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차징독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요 벽걸이형 어떻게 보면 충전장치 보관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요거는 개인주택에 사시지 않는 한 이제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이거를 단독으로 좀 설치하는 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넣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봅시다. 뭐 모든 옵션들을 다 넣으니까 한 3,590만 원 정도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군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최소한 지금 언급드린 사양들은 조금 넣어 주어야 차가 좀 탈만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요 재생하는 화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스타트 카메라 플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차를 마치 핸드헬드 기법으로 좀 영상을 찍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좀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기능을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 타이칸 4S에 좀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로 했던 그런 것들은 좀 넣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네, 여러분이 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의 이제 취향이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타이칸 4S의 네, 어떤 구매 가이드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 포르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차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